안녕하세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 중에서 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시는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한 성폭력 예방 교육 표준 강의안으로서 일반 모든 국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양시설에 계신 종사자분들께서도 이 표준 강의안을 통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한 20페이지 정도 되니까 우리 간략하지만 현장에서 지금 현장을 접목시킨 그런 성폭력에 대한 부분의 교육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생각해 봅시다.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성폭력은 왜 발생할까요? 네, 그리고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2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보니까 어떤 뭔가를 휴대전화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휴대전화로 여성과 남성의 성교 동영상이 담긴 링크를 인터넷 주소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선고를 받은 거고요. 이 그림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발각이 됐다고 해서 저장을 누르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찍은 것 자체만으로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17세 피해자 여아의 뒤를 쫓아가다 양팔을 높이 들어가지고 그대로 껴안으려 하다가 실패했는데 이것 또한 강제추행 미수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 시설에서 적용을 시켜본다고 하면 시설의 종사자들한테 어떤 그 음란한 그런 동영상 주소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일 거고, 시설에서 종사자분들의 어떤 그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든지 또는 종사자분들에게 또는 어르신에게 뭐 신체적인 접촉을 강제적으로 했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해당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보면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힘의 차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안희정 지사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매체에서 안희정 지사 사건을 다룰 때에 이 내용을 자주 언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힘의 차이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다, 폭력행위다 라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봤었죠. 특히 시설에서는 조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지시를 하는 사람과 지시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지시를 받는 사람하고의 그 힘의 차이나 권력의 차이가 약간 그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그 둘 사이에 그런 차이적인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폭력은 왜 발생하는가를 보시면 성폭력은 순환되네요. 이게 보시면 순환되고 있죠. 그래서 성폭력은 힘의 차이가 발생을 해서 또 힘의 차이와 더불어서 성차별적인 문화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왜곡된 성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성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성폭력 발생 구조는 이런 내용들이 들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의 차이, 성차별적 문화, 그리고 왜곡된 성인식이 있다는 거죠. 성폭력의 본질은 차이를 차별로 정당화했다라는 그런 성별 권력입니다. 권력은 성별, 연령, 학력, 지위, 직급, 경제력 등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시설에서 보면은 성별, 그다음 연령, 학력, 지위, 직급, 경제력도 들어갈 것 같아요. 시설 내에서는 아마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다 보면 권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차별로 본다라는 거죠. 차이는 나하고 너가 다르다는 건데, 차별은 나하고 너가 다름으로 인해서 너는 내 아래에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차별이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성폭력이 발생을 한다. 또한 성폭력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폭력이고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혐오, 이런 것들이 다 성폭력의 본질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별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생긴다라는 거죠.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낮다. 또 성격 차지수, 또 낮은 정치적 권한, 또 경제 참여 및 기회에 있어서도 불평등한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차별과 불평등을 또 보시면 성폭력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된 것이 바로 성폭력이고, 차별은 바로 성폭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규범이 약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권력 유지를 위한 장치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마 우리 그 사회에 존재하는 성문화적 차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보시면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고, 또 공개는 부끄러운 일이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다. 또 피해자는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폭력 범죄는 감소 중인가요? 아니죠.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에서 보시면 이만큼이나 증가가 되어 있는 거죠. 인구 10만 명당 56.8건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모르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여자들에게. 그리고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피해자를 탓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탓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곡된 성문화가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몹쓸 짓, 또 도를 넘지 않은 폭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치료 빙자해 몹쓸 짓, 도를 넘은 가정폭력. 가정폭력 자체가 나쁜 건데 도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데이트 폭력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인데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도가 기준선이 있다라는 건 아니죠. 데이트 폭력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왜곡된 것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있다? 남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은 지금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폭력에 저항하지 못한 이유 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부분이 남성이 더 많다라는 그런 왜곡된 성문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왜 발생하냐면 보면 수면 위로 떠올라 있죠. 이거는 그래서 법과 성격차 제도 때문에 일단은 보여지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실제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이 밑에는 사회규범과 이중성, 고정관념, 통제규범, 왜곡된 성문화가 밑에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빙산의 일각으로 보여지는 것은 법, 성격차, 제도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밑에 더 큰 이유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겠죠. 시설에서도 성폭력 없는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야 될 텐데 2차 피해 유형과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시설에서 만약에 성폭력이 일어났는데 강제추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설에서 신고를 했다. 그래서 신고기관 담당자에게 신고를 했더니 그 담당자 하는 말이 빠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막 재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어떤 그 신고를 좀 더디게 한다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유형의 2차 피해가 있다. 또 신고를 하러 갔더니 사건의 경중이 있는데 지금 이것부터 해야 되겠냐고 지금 뭐 살인사건도 있고 그런데 좀 나중에 하시자라고 하는 형식의 2차 피해가 또 있다라는 거죠. 또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쪽에 힘을 더 실어줘가지고 그 가해자가 퇴직이 코앞인데 지금 그 가해자 연금도 못 받게 하고 싶냐 좀 사정을 봐줘라 라고 종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차 피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지가 돼야 되겠죠. 솔직히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또 우리 TV 프로 저기 PD 수첩 같은 데 보시면 굉장히 어이없는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어이없는 사건 중에서도 경찰, 검찰, 법원 이 세 기관에서 참 이런 2차 피해에 해당하는 그런 어이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가장 어이없었던 게 이제 PD 수첩에 나온 적이 있었죠. 경찰관들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 이런 2차 피해에 해당하는 것처럼 대처를 해가지고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만들었던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신고 절차를 알아둬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상담을 합니다. 전화는 110번, 110번 또는 1366, 1366번에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만약에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성희롱을 당하셨다고 하시면 이곳에 전화를 하셔서 지원 상담을 하시면 친절하고 안전하게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팁을 보면 사건 초기부터 지역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심리 상담이나 법률 자문 등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내용을 봐서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곳이 이곳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신고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분들이 좀 거리감? 좀 어려워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에 대한 상담이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모두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한 여기 밑에 있는 팁에 대한 내용까지도 상담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면
아마 이곳에서 상담하신 분들이 이 내용들을 두려움 없이 2차 피해에 대한 그런 것들도 염려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지원 상담 전화번호 110 또는 1366 해바라기 센터에 꼭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초기 지원이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이곳에서 초기 지원을 하고 있고, 성폭력 상담소는 임시 거처도 지원해드리고 심리 상담도 지원해드리면서 자립과 자활, 의료 및 법률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사 절차에서는 신뢰 관계인을 동석시킬 수도 있고 진술에 대한 조력인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피해자 변호인과 또 전담 조사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있어서는 전담 재판부나 비공개 심리를 할 수 있고 증인 지원관 제도나 비디오 등 중개장치에 의한 증인 신문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안 그리고 실천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폭력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폭력에 대한 순환고리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잘못된 인식을 우리는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데 이 순환에 대한 고리를 싹둑 끊어야 되겠습니다. 폭력 허용적인 인식들, 그래서 폭력이 발생하고 이 폭력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는 거 위에서 보셨죠. 그래서 피해자 탓하는 거, 불평등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싹둑 잘라버려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서 폭력의 순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성폭력 예방 노력 두 번째는 조직 내에 보호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시설로 접목을 시키면 명확하고 명시적인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에 성폭력 예방 지침이 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예방 지침을 보고 이거 나 성폭력 당했는데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1366 또는 110에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지침을 계속 보시면서 이거는 성폭력 문화가 이렇게 돼 있고 예방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 내에 규정이 있어서 그 피해자 안전 또 근로권 보호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피해자가 나 이렇게 해서 성폭력 피해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시설에서 퇴사당했다, 강제 퇴사를 당했다, 그런 것들이 없게끔 먼저 사내 규정, 즉 시설에서는 운영 규정이죠. 운영 규정 내에 피해자에 대한 안전 근로권 보호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또 시설에 있는 그 운영 규정에는 이 내용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적겠습니다. 운영 규정에 피해자 안전 근로권 보호 절차 명시라고 여러분들도 적으세요. 그래서 적어놓고 나중에 우리가 운영 규정,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 우리 시설 운영 규정에 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 근로 보장권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다시 수정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규정은 수정 보완을 어떻게 하죠? 먼저 시설장님이나 또는 종사자분들 또는 보호자, 입소자분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시설장님이나 사회복지사님 또 사무국장님께서 시설장님 결재를 통해서 운영 규정을 수정을 하고 그 수정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그 이사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사회에도 보고를 해서 확실하게 규정을 짓고 그래서 운영 규정을 수정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해야 되고 절차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2차 피해 예방은 아까 그 2차 피해 유형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게끔 우리가 사내에서도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나 또는 어떤 그런 상담이라든지 또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설 내 절차로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성폭력 예방에 대한 노력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평등한 관계라는 것이죠. 너와 나, 우리입니다. 이거는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조직 체계 전반에 걸쳐서 인식되어져야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 평등한 관계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수직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차별로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설에서는 시설장님들이 또는 대표자분들이 종사자나 그 외에 어떤 업무적으로 만나는 접촉하시는 그런 분들을 평등한 관계, 수평적 관계로 보지 않고 수직적 관계로 놓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두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차별 대우 또 강압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동등하다, 평등하다. 그건 시설 내에 종사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나, 우리다 라는 이 평등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 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액션 플랜을 보시면 성폭력을 위한 예방 노력 4가지인데 첫 번째는 평등한 가치 기준을 가진 우리 시설 내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2차 피해 예방 노력과 피해자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피해자,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는 분위기를 형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피해자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시설 내에 직급, 성별을 불문하여 존칭, 존중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존칭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우리 존댓말을 쓰고 선생님, 네, 그렇게 존중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저기요, 이거 안 되겠죠. 또 심지어는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든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선생님 또 직급을 부르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 아니면 간호조무사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세요,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존칭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차별, 고정관념, 편견에 대한 부분을 깨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표준 강의안으로 우리 시설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째, 시설 내에서 우리 성폭력에 대한 일단은 예방을 위해서 먼저는 강압적인 분위기 또 차별을 두는 행위 또 차별을 두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인식들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 또는 내 주위의 사람이 성폭력 당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면은 보셨던 우리 그 연락처 해바라기 센터로 바로 상담을 한다거나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2차 피해는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보호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피해를 받은 분들이 시설에서 노동권을, 근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들이 없도록 시설 운영 규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마련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 30분간 정도의 시간 이렇게 교육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오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